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표 인적 청산 예고에 당내에선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다니시면서 민심 네. 청취하실 텐데요.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정치 좀 잘해달라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 만나는데요. 지역을 다녀보면 코로나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정작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쁘다고 느끼시는 게 민심이라고 느끼고요.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술은 새 부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제 한 말들입니다.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꼭 물리적인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청산 이런 거기보다는요. 누가 보더라도 인적 청산을 예고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자진해서 결단을 해달라,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걸로 저도 이해가 되고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용퇴든 은퇴든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분들에게 은퇴할 기회를 드리고 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인적 쇄신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상과 그 실제 대상이 자신이 느끼는 건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하튼 인적 쇄신 규모는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선택만 있었고요. 네. 당 지도부가 설득하고 통보하면서 정리하는 거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언급되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상황인 건데 이게 막 시작된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큰 폭일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불출마를 이제 일부 권유하면서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을 두고 일부 이제 비판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공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축구 대표팀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네. 선거의 결과가 안 좋으면 당대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죠. 축구 감독한테 주로 책임을 묻는 게 빼야 할 선수를 안 빼고 넣어야 할 선수를 안 넣었다라고 책임을 많이 묻거든요. 저는 선거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큰 만큼 당연히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걸 능동적으로 하는 걸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주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3선 의원, 5선 의원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하신 선배 정치인들이거든요. 네. 당대표 외에 다른 분들이 용퇴나 은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잘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당대표가 불가피하게 나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가 친명계 원외그룹인 더 민주혁신회의에 소속됐다. 그래서 이 대표가 친명 원외를 꽂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대표가 결단을 요구한 대상에 친명계가 없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초기여서 그런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여의도에 친명이 많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친명이라고 홍보하는 분들이 많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소위 7인회라고 하는 게 대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7인회 멤버 7명 중에 벌써
김남국, 임종성, 이규민 이렇게 세 분이 자의 또는 타의로 탈당하거나 불출마하는 상황이고 또 더 넓은 의미의 친명계라고 분류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또 과감한 자기 쇄신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네요.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공천 여부입니다. 임 전 네. 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라는 이제 요구가 나오는 반면에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당해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경쟁자 싹을 잘라버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집권하고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민생과 경제가 후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의 평가,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누가 탄생시켰냐 하는 책임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질문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공천에 대한 결정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명징한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고 힘을 한데로 모으는 노력이 정말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추미애 두 분에 대한 결정도 저는 그런 견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누구를 배제하고 빼는 방식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해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배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곳에 투입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선거에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당에선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지도부에 확인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신 바와 같이 오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논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고 아직 고려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네. 아직 공천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김인섭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중한 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새 인물이라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은 전부 혐오 발언, 증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구식이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더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열심히 공약 발표하고 인재 영입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하시는 이런 자극적인 말들로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리고 뉴스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2년이 다 돼가도록 지지율이 30%대에 계속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지받는 방법이 야당 대표를 때리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임기 3년도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왜 윤석열 정부가 지지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여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 특수관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향후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김인섭 씨의 재판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라거나 어떤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또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와 그런 어떤 소명, 기회,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기가 이재명보다는 능력과 양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유동규 씨라는 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직보다는 그런 극우 유튜브 활동 같은 것들을 위해서 지명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출마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다른 목적 때문에 출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민주당 현역 하위 20% 개별 통보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실 이게 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네, 일단 여당이 아직도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천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작업이 2차까지 발표됐고 오늘 아침 8시 50분에 3차 공천 발표가 됩니다. 그런 본격적인 공천 발표하고 좀 맞춰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치 참여에 나섰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대답으로 가름하셨네요. 네. 민주당은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근 우리 협상 대표신가요? 네, 그분의 워딩입니다. 네, 그분의 워딩이고 그 지도부하고도 충분히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신 워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접점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쪽이 더 강할 거다 이런 판단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다른 정당으로 이제 선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진보와 보수 세력을 아우르면서 이제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3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개혁신당이 매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다른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짬뽕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관된 메시지도 없고 양당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 콘텐츠가 없어 보여서 매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양당 독식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제3지대에게는 기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처럼 하면 많은 의석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에 쇄신하고 혁신하고 정책 콘텐츠로 승부하는 이런 모습을 남은 50일 동안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저께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당의 공동 대표죠. 이낙연 대표도 저희 이 자리에 어저께 출연을 해가지고 이게 정치공학적인 거 아니냐 약간 비판적인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니까 양당이 얼마나 잘못했나 그걸 일단 돌아봐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양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염증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네. 제3지대가 지금 여러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개혁신당도 있고요. 녹색정의당도 있고요. 또 제3의 뭐 다른 정당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3지대의 여러 그룹들 중에서
어떤 매력 있는 콘텐츠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분들이 그 양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개혁신당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준석 공동대표는 20석 이상 확보해서 국회 교섭단체 될 것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 이상 확보해서 양당을 견제할 것이다. 견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법안 통과에 있어서도 자기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뭐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뭐 주체가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20석, 30석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이제 득해야지만 그런 네. 의석 수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개혁신당에서 지역구 당선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 배치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사항이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당도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의석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양당 체제만 비판한다고 해서 그 제3지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분들이 지금 한데 모이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새로운 메시지나 콘텐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일지 아니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모인 어떤 일시적 회합에 불과할지 이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녹색정의당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사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저는 녹색정의당의 내부 논의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정의당과 녹색당에 대한 상식에 비추어서 전망을 해보라고 하신다면 네. 녹색정의당은 합류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 중에서 명분이나 원칙을 강조하는 분들의 목소리나 발언권이 훨씬 더 센 그 정당 내에 문화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위성정당에 이제 여러 당이 참여하게 되면 녹색정당이 이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뭐 지역구 조정 문제라든지 비례 순번 문제 이런 거 갖고도 이제 좀 갈등이나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런 갈등이나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저는 그런 소수 정당, 다양한 참여 정당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여러 큰 결단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계수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은 관람 인증에 나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언급하며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야권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해서요. 선거 때문에 바빠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4월 총선 승부 바로 이것이 가른다. 이건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의지와 정책 콘텐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